자, 홍장원 차장의 발언, 요거는 좀 길지만 그래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 12월 3일 밤 10시 53분경에 증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청구인이 뭔가 흥분해서 자랑하듯이 이 얘기를 했다고 진술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시 58분경에 여인영 사령관에게 이제 전화를 거셨고 두 번 통화를 하셨는데 처음에 22시 58분경에는 이제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여인영 사령관이 뭔가 지시를 하느라고 바빴고 그래서 증인과는 제대로 대한 대화를 못했다고 이렇게 검찰에 진술하셨는데 이게 사실이죠. 네. 그리고 그 후에 23시 06분경에 여인영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를 거셨죠. 네. 이때 이제 증인이 말씀하신 V로부터 연락을 받았어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자막이 잘못 나갔는데 V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증인께서 말씀하신 V로부터 VIP 대통령에게 연락 받았어 이건데 자막을 치는 분이 이쪽에 대한 지식이 조금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증인이 말씀하신 V로부터 연락을 받았어라고 하니까 여인영 사령관이 처음에는 이제 뭔가 말하는 것을 주저하다가 증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은 증인에게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 불러드릴게요.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네. 여인영이 사용한 정확한 워딩이 체포조 맞습니까? 네. 그 증인은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받아 적으셨나요? 예, 받아 적었습니다. 그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이 작성한 메모 맞습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주는데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적었던 부분이 아니라 당시 구청원장 관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다시 보니까 제가 봐도 이거 알아보기가 어려울 만한 것 같아서 제가 보좌관을 불러서 야 이거 좀 정서해봐라 라고 해서 적었는데 지금 정서로 되어 있는 대당자들의 인물의 어떤 글자는 제 보좌관의 글씨고 이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글씨체가 제 글씨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메모입니다. 14명이라는 기재도 있고 16명이라는 기재가 있었고 그 후에 이 16명이라는 기재가 이제 삭선 표시돼서 지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검찰 조사에서 여인형으로부터 총 16명의 체포 명단을 들었고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연 판사도 체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혹시 증인이 기억하는 체포 명단이 총 16명 맞나요? 그때 그 밤에 서서 막 메모를 하는데 14명이든 16명이든 그걸 또박또박 다 적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요. 적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한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 않았고 나중에 나름대로 좀 약간 기억을 회복해서 적어보니까 한 14명, 16명 정도가 됐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증인은 체포 명단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일단은 뭔가 좀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메모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 표시 1조 2조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 감금조사 그 아래쪽에 별표 검거를 요청 위치 추적과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내용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준 말을 기재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여인영은 1조 2조가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시설에서 감금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일 급한 게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인데 위치 추적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취지로 말을 했던 겁니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말뜻은 체포 대상의 중요도에 따라서 두 개 조로 나누어서 조별로 순차로 검거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하고 조사한다는 의미 맞나요? 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그 증인은 요 체포 명단 14명에서 16명에 대해서 위치 추적을 하셨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국정원에서는 영장 없이도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당시는 비상계엄 상황하였고 대통령이 지시면 상당히 초법적인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잠시 고민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하시고 사과 요구를 했는데 텔레그램이 하나 공개가 됐었는데 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 계엄이 해제되고 다음 날이죠. 12월 3일에 계엄 선포하고 4일 새벽에 막았고 그 다음 날인 거죠. 교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교수님이 누구냐면 김태효예요.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다행히 국힘 탄핵 반대 당론이 나왔고, 그러니까는 홍장원은 윤석열이 탄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윤석열 편을 들어주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행히 탄핵 반대 당론이 나왔고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하신다니 천재일우의 기회다. 나라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쌓여있는데 대통령이 모두 손가락질하고 국회가 모든 일을 밥먹고 잡는 답답함을 솔직히 이야기하시고 예산을 막고 탄핵을 계속한다면 대통령에게도 이런 마지막 카드가 있다는 시위였다고 사과하셔야 된다. 난 잘못한 게 없다가 아니고 부족해서 죄송하다고 하셔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시고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발주부 틀렸지만 교수님 모시는 분의 멱살이라도 잡을 양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나라가 망합니다. 절대로 앉아서 발표하는 교만한 분위기는 안 됩니다. 국민이 깜짝 놀랄 만큼이어야 합니다.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국민의 절반은 우리 편이니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윤석열이 나의 뒤통수를 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홍장원은. 이때까지만 해도 윤석열 편 들어주고 지금 이거 타개하려면 진짜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홍장원을 날려버리죠. 왜냐? 돕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가 군 수뇌부들이 막 잡혀가고 이런 상황에 오히려 지금 국가 안보가 불안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 홍장원 차장이 조태용 국정원장한테 야당 대표를 만나서 국정원이 잘 관리하고 있으니 안심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해요. 홍장원 차장이. 그걸로 조태용은요 국정원법을 들어서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잘라버립니다. 자, 정치적 중립 위반은요 국정원법에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홍장원이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윤석열이 잘라버린 걸 조태용이 실행에 옮겨버린 겁니다. 이렇게까지 충원을 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방첩사령관의 도움을 주지 않았고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걸 걸어가지고 잘라버리면 이건 바로 감옥이거든요. 그렇게 잘라놓으니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시민단체에서 홍장원을 바로 고발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감옥이에요. 그러자 홍장원이 야 이건 나는 완전히 배신당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대통령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거는 내가 완전히 팽당했고 뒤통수를 맞았구나. 그래서 민주당에 가서 공익 제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아시겠죠? 아, 그리고 어제 헌법재판에서 또 하나 좀 의미 있는 내용이 여인형이 인정한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계엄날 박정훈 담당 군판사 4명 신원 파악 지시는 인정했다. 야, 이건 좀 소름 끼치죠. 얘네들 계엄 성공했으면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 몰라요. 12.3 내란 사태 당일 여인형이 방첩사 신원 보안실장한테 신원 파악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는데 영관급 장교 4명 딱 집어서 신원 파악하라. 신원 파악하라는 건 뭐예요? 어디 있는지 모두 최상병 순직상 것과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재판을 담당하던 군 판사들입니다. 계엄 성공했으면 이 판사들도 잡아 족칠 생각이었던 거죠. 아, 진짜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계엄이 성공했으면 대한민국 피바람 불었을 겁니다.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을 능가하는 학살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예, 진짜 인간들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윤석열은 사형이 답이다.